마음밥. 고통은 왜 힘이 되는가? 운동을 하는 이들이 많다. 동호회 활동을 하는 이들도 많아진다. 문화는 바야흐로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삶을 위하여 사는 단계를 넘어 삶의 질을 위하여 움직인다. 내장산 출형에는 바이킹족들이 많다. 그들은 모자와 옷과 신발, 자전거까지 제대로 구색을 갖추고 모둠으로 움직인다. 그들은 새벽에 나타나기도 하고 아침에 나타나기도 하며 태양이 가장 높이 뜨겁게 솟아있는 오후 2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한여름에 장렬하는 태양과 맞서 씨름이라도 하듯 온통 땀으로 젖은 채로 북카페로 걸어 들어와 물이 있느냐고 묻는 이들은 숨을 가쁘게 헐떡거리면서도 뿌듯한 표정이다. 400고지의 출형까지 올라오는 길은 구불구불하여 자동차로 올라오기에도 부담이 되는 지형이다. 그들은 늘 자신의 한계를 시험당할 것이고 이 한계와 저 한계의 언덕을 꾸준히 넘어왔을 것이다. 이곳까지 올라온 이들은 승리자다.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의 언덕을 넘어가는 데는 그 첫이 가장 두렵고 힘든 도전일 것이다. 시작해야 비로소 시작된다고 니체는 늘 입버릇처럼 나에게 말하곤 한다. 시작에 대한 두려움만 견뎌내면 그 첫이라는 두려움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새로운 낯설음에 대해 조금씩 두려움의 강도는 낮아지고 적응력의 강도는 높아지게 된다. 경험이 최고의 교육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견디기 힘든 도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는 성취의 기쁨은 앞으로 끊임없이 다가올 시련과 고통을 위한 예행 연습일 뿐더러 실전이 되어준다. 몸으로 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신기한 경험을 내 안에서 읽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감당하기 버거웠던 일들이 차츰 눈에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공기놀이 하듯 가볍고 쉬워지는 것이다. 일이 되어가는 전체 공정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안절부절 어떻게 해야 할지 어쩔 줄 몰랐는데 서서히 공정들이 눈에 익자 손에도 익혀지고 나중에는 몸이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을 관찰하면서 꾸준히 같은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그 안의 질감과 부피와 무게까지 알지 못하는 사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나는 걸음마도 못하던 기어다니는 것도 벅찬 아기에서 걸음마를 배우고 달려다니는 아이로 급성장하고 있었다. 경험과 깨달음의 힘이었다. 고통은 무언가 낯설고 두려운 것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인간은 익숙함을 선호하고 낯선 것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을 읽을 줄 알게 되면 두려움은 자신의 부피를 줄이기 시작하다가 이내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 두려움의 강도가 클 때 우리는 이것을 고통으로 인식한다. 말하자면 결국 고통이라는 것도 느낌 중 하나인데 이 느낌을 인식하는 것은 각 개인의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미세하게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다양한 다름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다. 이 비밀들과 조금씩 눈 맞출 수 있을 만큼 두려움을 견딜 수 있게 되면 삶은 그때부터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고통은 결국 내가 삶에 눈뜨는 과정이다. 삶에 눈뜨게 되면
어둠에 익숙해지는 눈길처럼 고통을 어둠으로 인식하지 않고 어둠에 익숙해진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와 객관을 확보하게 된다. 말하자면 삶의 여유로운 시선을 지닌 사람은 이미 그 어두운 길을 걸어온 사람인 것이다. 물론 여유라는 개념 또한 여러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어린아이의 순수라는 개념이 니체를 경과하면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여유라는 단어도 경험이 선행하는가 부재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니체의 어린아이는 막 태어난 아이의 순진무구한 순수가 아니다.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순수를 말하지 않는다. 니체의 어린아이는 모든 신산을 경험한 뒤에야 다시 찾아오는 순수다. 말하자면 온갖 고통의 산을 걷고 또 걸어서야 도달할 수 있는 순수함이다. 이 글에서의 여유 또한 그렇다. 고통의 산을 오르고 구르고 오르고 굴러본 경험이 없는 시지푸스에게는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 깨달음이 없는 시지푸스에게 고통은 다만 고통일 뿐이다. 이 글에서의 여유란 굴러떨어진 돌을 다시 굴려 정상까지 올리고 굴러떨어진 돌을 다시 굴려 정상까지 올리는 작업을 계속하다가 어느 날 새로운 패러다임을 깨닫게 되는 시지푸스의 여유를 말하고자 한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향한 작고 협소하며 패배적이고 폐쇄적인 상처투성이의 패러다임을 늘 들여다보고 그것을 전복시키며 늘 새로운 나를, 낯선 나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패러다임.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터널을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다만 그런 과정일 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 나를 늘 낯설고 새롭고 경이롭고 진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패러다임. 고통이라 명명한 그 경험은 사실 고통이라기보다는 상황을 고통으로 인식한 나의 경험치에 있거나 경험치를 해석하는 나의 깨달음의 정도를 표현하는 단어에 불과하다. 경험이 깊어지고 깨달음이 깊어지면 행복이나 불행, 고통이나 기쁨 등으로 명명하는 모든 것들이, 즉 삶의 낱낱들이 사실은 나를 가르치고 성장시키기 위해 온갖 성장을 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축제 행렬이며 퍼레이드임을 알게 된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행복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경험이며 텍스트이다. 이 경험이라는 텍스트를 통하여 내가 도달해야 할 지점은 근육이 튼튼하게 단련된 건강한 사람이다. 몸도 건강하고 생각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한 사람.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만 새로운 근육이 생기면서 더욱 건강해진다. 그러므로 고통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입구일 뿐 고통을 위한 고통은 없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진다. 이 근육이 휴식을 통해 회복되면서 새로운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더 튼튼해진 몸을 갖게 된다. 근육이 찢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근육이 찢어지는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력은 강화되지 못한다. 고통이라는 강을 건너야만 새로운 지평을 걸어갈 수 있다.
다양한 강도의 고통이라는 연단 과정은 마치 성형수술하거나 개명을 하듯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질감의 세계에 도달하게 한다. 마르크스가 말하듯 양쪽으로 포화되면 질적으로 바뀌는 순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초보들은 늘 그렇듯 두려움 덩어리들이다. 힘들지 않을까? 고통스럽지 않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는 새로운 도전을 앞에 둘 때마다 이런 의문들에 사로잡히게 되겠지만 곧 몇 번의 반복된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 늘 처음에는 힘들었어.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나는 늘 슬기롭게 이 일들에 대처해 왔어. 다음 일도 마찬가지일 거야. 내가 진심을 다하는 만큼 나는 성장하고 발전할 거야. 나는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선택하겠어. 나의 수준에 맞는 재미를 발견해야 해. 진정으로 나의 수준에 맞는 재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고통은 반드시 감수해야 할 과정일 뿐이야. 고통이 하나의 과정일 뿐임을 인식할 수 있는 힘. 늘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힘. 늘 초보임을 기꺼이 선포하는 일. 아직까지 내 삶에 들이지 못했던 세계를 늘 새롭게 들여오는 일. 과거의 나를 낡고 늙은 상태로 놓아두지 않는 일. 힘이란 다른 의미가 아니다. 앞으로 나를 견인할 수 있는 생각과 행동. 바로 이 두 가지 요소가 고통이라는 강을 건너 지금까지 만나왔던 익숙한 내가 아닌 과거라는 삶에서 일찍이 만나지 못한 신기원 속에 나와 조우하게 할 것이다. 고통과 대면하라. 그리고 다시 과감히 알려고 하라. 눈빛 반짝이며 과감하고 용감하게 달려드는 전사 같은 당신에게 삶은 늘 새로운 세상을 활짝 열어 보여줄 것이다. 세상이 나의 것인 이유는 바로 내가 그렇게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걷다 보면 아니 걸어봐야만 비로소 알게 된다. 우리가 모두 하나의 존재임을. 그러므로 고통이라 명명한 그 가시밭길을 그저 놀이터인 듯 신나게 걸어 가라. 어느덧 가시밭길은 천국으로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카모플라주에 불과하다. 그 사실을 직시하는 힘, 행복의 시작이다. 행복의 시작은 타자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